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올해 2025년 기초연금 탈락 이슈에 대해서 말이에요. 혹시 주변에 나 기초연금에서 떨어졌어 라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올해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할 조건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탈락이라는 결과가 나온 분들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차근차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2025년 기초연금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자, 그럼 먼저 올해 기초연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이에요. 선정 기준도 넓어지고 지급액도 늘어났거든요. 먼저 선정 기준액이 인상됐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월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여야 했는데 올해는 228만 원 이하로 올랐어요. 무려 15만 원이나 기준이 높아진 거죠. 이게 7% 정도 인상된 건데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부부가구는 어떨까요? 작년에는 340만 8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364만 8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도 24만 원 정도 기준이 넓어진 거예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기초연금 지급액도 늘어났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들 기준으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작년에는 33만 4,810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34만 2,510원 정도로 올랐어요. 약 7,700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자료에서는 34만 3,510원이라고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늘어난 건 확실해요. 부부가구는 어떨까요? 최대 54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건데 특히 소득이 낮은 분들,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은 월 최대 4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 이게 실현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정말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럼 왜 아직도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조건이 좋아졌는데도 왜 탈락자가 있을까요? 네, 분명히 조건이 넓어지고 지급액도 늘어났는데 여전히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득 인정액 계산을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연금밖에 없는데 왜 떨어졌지? 하고 의아해 하시는데 기초연금에서는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쳐서 봐요. 이게 소득인정액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어르신이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고 계신다고 해보죠. 그런데 은행에 예금이 2천만 원 있고 살고 계신 집이 시가 2억 원 정도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재산들도 다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월 30만 원만 들어오는 것 같지만 계산해보면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을 넘을 수 있어요. 특히 놓치기 쉬운 게 이자 소득이에요. 은행 적금이나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이것도 다 소득으로 봐요. 월에 1만 원, 2만 원 정도의 이자라도 다른 소득과 합쳐지면 기준을 넘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재산 환산액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집, 땅, 자동차 이런 재산들이 모두 소득으로 환산되는데 이때 실제 시가가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환산 방식으로 계산해요. 이 환산액이 생각보다 클 수 있어서 탈락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 가지는 탈락 후에 재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예요. 과거에는 한 번 떨어지면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가 개선돼서 탈락하신 분들도 5년 동안은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탈락 원인 중 하나가 자녀분들에게 돈을 증여한 경우예요. 내가 번 돈인데 자식에게 주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이런 것도 다 확인해요.
특히 고액의 증여나 부동산 증여 같은 경우에는 바로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가의 자동차나 회원권 같은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차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시지만 고급 차량은 재산으로 인정돼서 탈락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 탈락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경우에 탈락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같은 실수를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나는 통장에 돈이 좀 있어서 떨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금이 조금 많기도 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금융이자까지 합산됐을 때 기준을 넘어간 거였어요. 본인은 그냥 돈이 좀 있어서 떨어졌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이자 소득도 함께 계산돼서 기준을 초과한 거였죠. 두 번째 사례는 자동차 때문에 탈락한 경우예요. 어떤 분이 나는 차량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떨어졌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량이 고급 차량이었어요. 본인은 그냥 이동수단 정도로 생각하셨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고가의 재산으로 인정된 거죠. 차량도 종류와 가격에 따라서 재산으로 환산되거든요. 세 번째 사례는 자녀분에게 돈을 준 경우예요. 한 어르신이 자식들에게 매달 용돈을 좀 주고 계셨어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였는데 이 정도야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것도 정기적인 증여로 인정돼서 문제가 된 거예요. 특히 과거에 목돈을 증여한 이력이 있으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사례는 탈락 후에 안내를 못 받아서 재신청을 못한 경우예요. 예전에는 한 번 떨어지면 내가 조건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계산 방식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이력 관리 제도가 개선돼서 탈락하신 분들도 계속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탈락하지 않기 위한 핵심 확인 사항들. 그럼 이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만 잘 챙기시면 불필요한 탈락을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입력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알 수 있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신청하기 전에 꼭 해보세요. 두 번째는 모든 소득과 재산을 빠짐없이 계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국민연금, 개인연금은 물론이고 은행 이자,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수익,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돼요. 작은 금액이라고 빼먹으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공제 항목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것들도 상황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따로 살고 계시는 가족분들 부양비 같은 것도 반영될 수 있거든요. 이런 공제 항목들을 놓치시면 손해예요. 네 번째는 증여나 고가의 자산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녀분들에게 증여한 기록이 있는지, 회원권이나 고가의 물건들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신고하세요. 숨기려고 하시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탈락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계산 방식이 개선될 수도 있어요. 올해부터는 이력 관리 제도가 좋아져서 탈락하신 분들도 계속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섯 번째는 신청 시기를 잘 맞추는 거예요. 올해 기준 변경이 7월 전후로 적용되는데 이 시기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특히 경계선에 있으신 분들은 기준이 바뀐 후에 신청하시는 게 좋을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복잡하셨을 텐데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넓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신 이유는 소득 계산이나 재산, 환산, 증여 문제 같은 작은 부분에서 실수가 크게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올해부터 재신청 제도가 개선돼서 탈락하신 분들도 5년 동안은 계속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도전해보세요. 모의 계산은 꼭 해보시고요. 혼자서 어려우시면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도움받으세요. 전화번호는 1355번이에요.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이나 동주민센터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7월 전후로 기준이 바뀌는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시기를 잘 맞춰서 신청하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마무리 인사와 당부 말씀. 오늘 이야기가 나는 왜 기초연금에서 떨어졌을까? 하고 고민하시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억울하게 탈락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준비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복지로 모의계산, 상담센터 1355번,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동주민센터 이 네 곳만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내 경우는 어떨까? 하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은 댓글보다는 직접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더 중요한 건 주변에 계시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또 다른 분의 억울한 탈락을 막을 수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기초연금 수급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초연금과 다른 복지 혜택이 겹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속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챙기시는 지혜로운 하루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